한국인은 초대 안 된 걸로 아는데요. 게다가 VIP석이라뇨?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과 연합훈련 공로자 감사 행사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관계자의 행동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놀라운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시면서? 아니면 편안한 소파에 앉아 차 한 잔과 함께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DC 외곽의 작은 모텔방.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만 박정우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잠에서 깨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50년 넘은 군 생활의 습관이었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날의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다. 자신의 군 생활 대부분을 함께해온 동맹을 기념하는 자리. 그에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70을 바라보는 얼굴이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눈가의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베트남 정글에서의 치열했던 전투들, 미군 동료들과 나눈 진정한 우정, 무수한 밤을 새워가며 계획했던 연합훈련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들. 회색 정장을 꺼냈다. 아내가 생전에 사준 것이었다. 10년이 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해서 여전히 반듯했다. 아내는 늘 말했었다. 당신은 무엇을 입어도 군인 같아요. 그 자세와 눈빛을 숨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는 별 의미로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그립기만 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5해가 흘렀다. 넥타이를 매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한미동맹의 산증인으로서 초대받은 자리. 자신이 평생 바쳐온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서랍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30년 전 연합훈련에서 미군 장성들과 찍은 것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 중에는 빌 콜린스도 있었다. 베트남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싸웠던 진정한 전우였다. 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만든 동맹을 기념하는 날이야. 박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고 가죽 서류 가방을 점검했다. 초대장, 신분증,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챙긴 것들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서며 박정우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화려한 훈장도 위압적인 아우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모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일찍 나가시네요.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택시가 도착했다. 운전석에는 50대 중반의 흑인이 앉아 있었다. 인상이 선량해 보였고 차 안에는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퀀티코 기지입니다. 기사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박정우를 바라보았다. 뭔가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이었다. 오늘 큰 행사가 있나 보네요. 아침부터 그쪽으로 가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워싱턴 DC의 아침은 분주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들. 이 모든 평화로운 풍경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했을까. 한국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무수한 노력들. 혹시 군 관련 일을 하셨나요? 기사가 물었다. 박정우의 자세와 분위기에서 뭔가 군인다운 것을 느꼈나 보다. 오래전 일입니다. 박정우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죠. 박정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베트남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수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렇군요. 어느 부대에 계셨나요? 정확한 부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도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박정우의 표정이 밝아졌다. 한국에 대해 좋게 말하는 미국인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존 워커입니다. 이등병으로 참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박정우는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베트남에서 만난 수많은 미군 중에 그런 이름의 병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 용맹하고 똑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 장교들은 미국 군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셨거든요. 박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미군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젊은 병사들부터 베테랑 장교들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교통이 점점 막히기 시작했다. 기지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오늘 정말 큰 행사인 것 같네요. 이렇게 차가 많은 건 처음 봐요. 기사가 말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이래요. 와, 70년이나.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박정우는 속으로 계산해 봤다. 70년.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세월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동맹이었던 셈이다. 아저씨도 그 긴 역사의 일부셨겠네요. 기사의 말에 박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작은 역할이었죠. 작은 역할이라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옆에 있는 동료를 믿는 마음이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하셨거든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맞는 말이었다. 베트남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역사가 된다고. 그래서 누구든 자신의 역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정우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였던 것 같다. 좋은 말씀이네요. 퀀티코 기지 정문이 보였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다. 박정우의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지만 여전히 감동적이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우정의 증표였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행사 잘 다녀오세요. 기사가 인사하며 말했다. 그리고 아저씨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우는 요금을 지불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버지께도 안부 전해드리세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기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아들이 아버지의 정신을 잘 이어받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기사의 눈이 촉촉해졌다. 감사합니다. 박정우가 차에서 내리자 기지 입구의 장엄한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다. 평소와 달리 경비가 삼엄했고 각종 보안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경찰견 2마리가 방문객들을 꼼꼼히 검사하고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길게 줄이 서 있었다. 대부분 정장을 입거나 군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느껴졌다. 화려한 훈장을 단 참전 용사들도 보였고 각국 국기를 단 외교관들도 있었다. 모두 오늘 행사를 위해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다. 박정우는 줄 맨 뒤에 섰다. 앞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이번 행사 정말 성대하게 준비했다던데. 백악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각국 장성들이 다 온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행사가 될 것 같아. VIP 좌석도 따로 마련했다면서? 당연하지. 계급별로, 국가별로 다 나뉘어져 있을 거야. 박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자신도 그 VIP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보안 검색이 까다로웠다. 가방을 열어보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이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분, 젊은 미군 병사가 호출했다. 박정우가 앞으로 나섰다. 병사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매우 정중한 태도였다. 안녕하세요. 신분증과 초대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우는 여권을 건넸다. 병사가 스캔하자 화면에 정보가 나타났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초대장도 부탁드립니다. 박정우가 초대장을 건넸다. 병사가 바코드를 스캔하자 녹색 불빛이 들어왔다. VIP 구역 초대를 받으셨네요. 병사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더욱 정중해졌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VIP 에스코트를 호출하겠습니다. 병사가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를 보고했다. 몇 분 후 상급자로 보이는 장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VIP 담당 존슨 대위입니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장교였다. 이쪽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박정우는 장교를 따라 별도 통로로 향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평범해 보이는 동양인 노인이 VIP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을 것이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존슨 대위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그렇네요. 좋은 날입니다. 한국에서 언제 오셨나요? 어제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죠. 저도 2번 가봤어요. 박정우의 표정이 밝아졌다. 어떤 일로 가셨나요? 연합훈련 때문이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존슨 대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국군의 전문성과 협력 정신이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장교들의 능력이 뛰어났어요. 박정우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후배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한국 장교들은 모두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죠. 2 사람이 VIP 전용 건물에 도착했을 때 박정우는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첫 인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VIP 전용 건물. 에단 로웰은 이미 3시간째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손에는 세밀하게 작성된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모든 항목에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국방부 상층부는 물론 백악관 관계자들까지 주목하는 행사였다. 성공하면 워싱턴 본부로의 승진이 확실했고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부하 직원인 젊은 여성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에단의 까다로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총 87명입니다. 미군 장성 32명, 각국군 관계자 28명, 정부 인사 19명, 기타 특별 초청자 7명입니다. 한국 쪽은 몇 명이야? 대사관 관계자 2명이 확정되어 있고 직원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확인했다. 추가로 1명 더 있네요. 에단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가장 싫어했다. 추가요? 언제 추가된 거야? 어젯밤 늦게 시스템에 입력된 것 같습니다. 이름은 박정우라고 되어 있네요. 직책은? 직원이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상하네요. 그냥 제너럴 팍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추가 정보가 없네요. 에단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막판 변경 사항과 불완전한 정보를 가장 싫어했다. 제너럴이라고 해서 다 장군은 아니잖아. 제너럴 매니저일 수도 있고 제너럴 세크테리일 수도 있고 요즘은 다들 그런 식으로 자신을 부르잖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한국 섹션에 넣되 좌석은 보류해. 직접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에단은 시계를 보았다. 이미 오전 8시가 넘었다. VIP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VIP 라운지 최종 점검은 끝났나? 네, 모든 테이블에 네임카드 설치하고 꽃꽂이도 새로 교체했어요. 음료와 간식도 준비 완료입니다. 보안팀과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모든 VIP는 별도 입구를 통해 추가 검색 없이 바로 라운지로 안내됩니다. 사회자 최종 리허설은 1시간 전에 완료했고 모든 장비도 점검 끝났어요. 에단은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항목이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완벽해야 해. 오늘은 정말 완벽해야 한다고.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VIP 도착했습니다. 아시안 남성 6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에단은 시계를 보았다. 예상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VIP들은 보통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하는데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누구지? 이렇게 일찍 오는 사람은 처음인데. 확인하러 가보시겠어요? 그래야겠네. 에단은 부하 직원과 함께 입구로 향했다. 걸음걸음마다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오늘은 정말 실수할 수 없는 날이었다. VIP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박정우를 보았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다. 평범한 회색 정장, 다소 낡아 보이는 가죽 서류 가방, 그리고 수수한 인상. 에단의 눈에는 영락없는 일반 시민으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에 오는 VIP들은 확실히 VIP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명품 정장이나 화려한 제복, 반짝이는 훈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위상. 하지만 이 노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초대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에단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심이 배어 있었다. 평소보다 차가웠다.
박정우가 정중히 초대장을 건넸다. 에단이 바코드를 스캔하자 시스템에 녹색 불빛이 들어왔다. 하지만 화면을 보던 에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제너럴 팍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추가 정보가 거의 없었다. 소속도, 정확한 직책도, 심지어 사진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에단이 중얼거렸다. 한국인이 VIP석에 명단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리도록 하는 것 같았다. 주변에 있던 다른 VIP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독일 장성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아시안 같은데. 정말 VIP 자격이 있을까? 이런 수군거림이 에단의 귀에 들렸다. 그는 VIP들 앞에서 보안에 허점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었다.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죄송하지만 초대장이 진짜인지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단의 어조는 이제 완전히 의심스러운 투였다. 아시아 사람이 여기 올 이유가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닌가요? 일반 관람석은 따로 있거든요. 박정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했다. 정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에단은 주변을 의식하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프랑스 관계자 한 명이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관리가 엉성한 것 같은데. 미국도 별거 아니네. 이런 말들이 에단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일단 상급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박정우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에단은 부하 직원에게 눈짓했다. 박정우를 대기실로 안내하라는 뜻이었다. 주변 VIP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계속되었다. 에단은 내심 만족했다. 자신이 보안에 철저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VIP 대기실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각국 국기들이 벽에 장식되어 있었다. 커피와 차, 각종 간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정우에게는 그 모든 화려함이 무의미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기지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 젊은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종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다. 행사 준비로 바쁜 모습들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무대 설치팀이 대형 스크린을 점검하고 있었고 음향 기사들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보안팀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다. 변한 게 없구나. 박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지의 모습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설은 좀 더 현대적이 되었지만 군인들의 움직임과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30년 전 이곳을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연합훈련회의, 작전 계획 수립, 그리고 미군 동료들과의 진솔한 대화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했다. 자신의 정체성도 위치도 역할도. 제복을 입고 이곳에 올 때면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존경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제복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고 공식 차량 대신 택시를 타고 경호원 대신 혼자서 왔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다른 VIP 한 명이 들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양인이었다. 군복에 별 2개가 달려 있었다. 독일군 장성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가 정중하지만 약간 탐색적인 어조로 영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가 답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한국입니다. 아, 한국. 독일 장성의 표정이 밝아졌다.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다. 정말 훌륭한 나라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박정우의 표정도 밝아졌다.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나토 차원의 연합훈련 때문이었어요.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장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배어 있었다. 한국군의 전문성이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지휘관들의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어요. 박정우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후배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미군과의 협력이 완벽했어요. 정말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팀워크더라고요.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협력의 기초를 닦는데 자신도 한몫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군 관련 일을 하셨나요? 독일 장성이 물었다. 박정우의 자세와 분위기에서 뭔가 군인다운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박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독일 연방군 하일리히 밀러입니다. 박정우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밀러는 박정우의 악수에서 무언가 남다른 것을 느꼈다. 평범한 민간인의 악수가 아니었다. 단단하고 확신에 찬, 그리고 어딘가 권위가 느껴지는 악수였다. 혹시 어떤 부대에 계셨나요? 박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여러 곳을 거쳤습니다. 그의 답변은 여전히 모호했다. 하지만 밀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군인들만의 예의였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것. 어떤 계급까지? 하지만 호기심은 어쩔 수 없었다. 박정우는 미소만 지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밀러는 더욱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는 신사였다. 더 이상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이 지났지만 에단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박정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다. 오전 10시. 박정우는 여전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교통체증과 다른 업무 때문에 예정보다 늦어졌다. 장군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정우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박정우는 관대하게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요.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셨나요? 이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VIP들은 이미 본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 같았는데 박정우만 여기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확인 절차 때문에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정우의 말에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확인 절차?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이 행사 준비에 매달렸다. 초대장은 물론이고 좌석 배치, 프로토콜, 심지어 식사 메뉴까지 미리 협의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이서연은 급히 가방에서 서류 폴더를 꺼냈다. 모든 관련 문서를 출력해서 가져온 것이었다. 초대장 사본, 확인 메일, 좌석 배치도 심지어 박정우의 양력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서연이 단호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곧 복도에서 애단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들렸다. 실례합니다. 저는 주미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실 이서연입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아, 대사관 관계자시군요. 애단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식적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귀찮아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이분은 정식으로 초대받으신 분입니다. 일주일 전에 공식 공문으로 통보했고 확인 메일까지 주고받았어요. 이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메일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애단이 대충 화면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에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다. 행사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애단은 내심 곤란했다. 사실 그는 이미 박정우가 정당한 초대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보니 모든 정보가 정확했다. 하지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쉽게 실수를 인정할 수 없었다. 특히 다른 VIP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일단 VIP 구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애단이 마지못해 말했다. 하지만 좌석은 상황을 봐서 임시로 배정하겠습니다. 이서연은 불만스러웠지만 일단 안도의 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애단의 표정과 어조에는 여전히 불쾌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일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박정우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도 태연했다. 이서연이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지만 굳이 이런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VIP 라운지는 정말 화려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고 각 테이블마다 흰 장미와 백합으로 만든 우아한 꽃꽂이가 놓여 있었다. 금색과 은색으로 장식된 테이블웨어들이 조명에 반짝였고 각국의 국기들이 품위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각국의 장성들과 외교관들이 삼삼오오 모여 품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군복의 훈장들이 조명에 반짝였고 정중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미군 장성들은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유럽 외교관들은 고급 정장에 각종 훈장을 달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확실히 VIP다운 모습이었다. 프랑스 장성이 독일 동료와 유럽 안보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고 영국 외교관은 호주 국방 관계자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정우가 입장하자 대화가 잠시 멈췄다.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보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평범한 회색 정장, 소박한 인상, 그리고 혼자 온 모습. 화려한 훈장도 위압적인 아우라도 없었다. 저분이 누구지? 프랑스 관계자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시아 사람 같은데 여기 있을 사람 맞나? 통역관 아닌가? 통역관이 VIP 라운지에 앉아 있을 리는 없잖아. 그럼 대사관 직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박정우는 들은 채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쪽 자리입니다. 안내원이 가리킨 곳은 라운지 구석 자리였다. 무대에서 가장 멀고 다른 주요 VIP들과도 떨어져 있는 위치였다. 명백히 2등석이었다. 박정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런 대우에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해 보였다. 이서연이 미안한 듯 바라보았다. 장군님, 제가 좀 더 나은 자리로. 됐습니다, 서연 씨.
박정우는 진심으로 괜찮다는 표정이었다. 여기서도 충분히 잘 보여요.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건 어디에 앉느냐가 아니에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어요. 이서연은 박정우의 여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일반적인 고위 인사라면 벌써 항의를 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정우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독일 장성 밀러가, 왼쪽에는 프랑스 국방 관계자가 앉아 있었다. 밀러는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 아, 다시 만났네요. 밀러가 반가워하며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프랑스 관계자는 다른 반응이었다. 박정우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혹시 언론인이세요? 프랑스 관계자가 건성으로 물었다. 아닙니다. 그럼 대사관 직원? 그냥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프랑스 관계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냥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답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였다. 영국 외교관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간단한 인사 후에는 대화에서 박정우를 배제시켰다. 자넨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 물을 따라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의 얼굴에서 한국계 혈통이 보였다.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였다. 박정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자넷은 잠시 머무시더니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거든요. 박정우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일이었다. 그렇군요. 어느 부대에 계셨나요? 정확한 부대명은 잘 모르겠지만 이등병으로 참전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똑똑했는지. 특히 군 간부들은 정말 훌륭했다고 하시거든요. 박정우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훌륭한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할아버지 성함이 존 워커인데 혹시... 박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아침에 택시기사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다. 워커 상사. 박정우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 기억하세요? 자넷의 눈이 커졌다. 물론이에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질 수 없었다. 톰 해리스 중령이 다가와 자넷에게 예리한 눈빛을 보냈다.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세요. 업무에 집중하시고. 자넷은 아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톰 해리스 중령은 이 행사의 VIP 좌석 배치와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력을 확신하고 있었다. 박정우를 보는 순간 그는 강한 어색함을 느꼈다. 다른 VIP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화려한 훈장도 위압적인 아우라도 고급스러운 차림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에 오는 VIP들은 누가 봐도 VIP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훈장, 당당한 자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알아보는 시선. 하지만 이 노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실례지만 어떤 자격으로 여기 계신 건가요? 톰이 다가와 직접적으로 물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다.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박정우의 답변은 간단했다.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퇴했습니다.
톰은 박정우를 위아래로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정장은 깔끔했지만 최신 유행은 아니었고 서류 가방도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시계도 고급 브랜드가 아니었고 구두도 약간 다른 자국이 있었다. 정말 VIP가 맞나? 톰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경험상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외양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 실례지만 은퇴 전에는 어떤 일을? 군 관련 일을 했었죠. 박정우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 군무원이셨나요? 톰의 목소리에 약간의 무시가 섞였다.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톰은 자신의 추측이 맞다고 확신했다. 군무원 출신이구나. 그럼 왜 VIP 구역에 있는 거지? 뭔가 잘못 분류된 게 틀림없어. 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아마 행정착오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연줄로 들어온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좌석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톰이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 구역은 특별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주변 VIP들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몇몇은 동조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톰의 말에 이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분은 정식으로. 규정은 규정입니다. 톰이 이서연의 말을 차단했다. 여기는 특급 VIP들만 앉을 수 있는 구역이에요. 일반 초대객과는 다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다. 어디로 이동하면 될까요? 박정우가 조용히 물었다. 톰이 가리킨 곳은 라운지 맨 뒤쪽이었다. 기자석 바로 앞, 사실상 VIP 대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위치였다. 저쪽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뭔가 이상했어.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시아 사람이 여기 앉을 자격이 있나?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박정우의 얼굴에는 잠시 그늘이 드리웠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다. 좋습니다. 박정우가 일어서자 라운지 전체의 시선이 집중됐다. 어떤 이들은 동정적인 눈으로, 어떤 이들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넷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박정우가 조용히 손짓하며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서연 씨. 여기서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짐을 챙겨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도 꼿꼿했다. 굴욕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았다. 톰은 내심 만족했다. 질서가 바로잡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박정우는 새로운 자리에 앉았다. 기자들의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었다. VIP 라운지의 화려함에서 완전히 배제된 위치였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자넷이 물을 가져오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조용해서 좋네요. 박정우의 답변은 진심이었다. 실제로 뒤쪽 자리는 사람들의 과도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더 편안했다. 정말 화가 나요. 저런 식으로 대우하다니. 자넷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젊은 친구, 화낼 일 아닙니다.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배어 있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박정우가 관심 있게 물었다. 존 워커예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워커 상사를 알고 있어요. 정말 용감한 분이었죠. 박정우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진짜 기억하세요? 자넷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에요. 1953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워커 상사가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러 뛰어들었죠. 박정우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다. 제가 그 동료였어요. 자넷의 입이 벌어졌다. 정말요? 네. 워커 상사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자넷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장교 중에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셨다고. 그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박정우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저야말로 워커 상사와 많은 미군 동료들 덕분에 살았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적인 만남이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자넷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보세요. 진실은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박정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여유로움이었다. 오후 2시 정각, 웅장한 군악대 연주가 시작됐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미국 국가가 장엄하게 연주되었고 이어서 한국 국가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완벽한 경례를 했다. 그의 자세는 흠잡을 데 없이 정확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주변 기자들이 그의 모습을 주목했다. 평범한 시민치고는 너무나 정확하고 품위 있는 군 경례였다. 마치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자세였다. 저분 경례 자세 좀 보세요.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정말 완벽하네요. 현역 군인보다도 정확해.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그들은 박정우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함께 만든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화면에 역사적 장면들이 흘러나왔다. 한국 전쟁 당시의 격전지, 베트남 전쟁의 정글, 그리고 각종 연합훈련의 모습들. 박정우는 그 장면들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저 화면 어딘가에 젊은 시절의 자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VIP석에서는 화려한 훈장을 단 장성들이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하지만 진짜 역사의 증인은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먼저 각국 참전 용사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VIP석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정우도 조용히 박수를 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바로 그 참전 용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이러니했다. 진짜 공로자는 뒤에서 박수치고 형식적인 참석자들이 앞에서 찬사를 받고 있었다. 화면에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장면이 나타났다. 정글 속 치열한 전투, 헬리콥터의 굉음, 그리고 한미 연합작전의 모습. 박정우는 그 순간 완전히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1973년 여름, 28살의 박정우는 연대장으로서 미군 부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팍
동쪽 능선을 확보해줘. 빌 콜린스 대령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었다. 알겠습니다. 그때의 박정우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지만 작전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빨랐다. 정말 대단한 친구야. 빌이 다른 미군 장교에게 속삭였었다. 한국 장교들은 다 저런가? 아니야. 저 친구는 특별해. 전술적 직감이 뛰어나다고. 그날 밤 작전에서 박정우의 부대는 완벽한 기동을 보여주었다. 적의 매복을 미리 감지하고 우회 기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했다. 팍, 어떻게 알았어? 매복이 있다는 걸? 빌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직감이요. 박정우의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학습과 경험이 압축되어 있었다. 그 후로 미군들 사이에서 박정우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평가였다. 박 연대장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야. 젊은 미군 병사들이 말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 그때는 정말 단순했다. 국적도, 인종도, 계급의 높낮이도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생사를 함께한 전후에. 그것이 진짜 동맹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모든 것이 형식과 프로토콜로 바뀌어 있었다. 화면의 영상이 끝나고 첫 번째 연설자가 무대에 올랐다. 주한미군 부사령관 데이비드 존슨 장군이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단순한 조약이 아닙니다. 존슨 장군의 목소리는 웅장했다. 이것은 피와 땀으로 맺어진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VIP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과 각종 연합훈련을 거치며 함께 싸운 한국군 지휘관들의 능력은 박정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미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존슨 장군이 계속 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분은 미군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술의 교과서라고 불렸습니다. 박정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베트남 전쟁 당시 연대급 부대를 지휘하시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신 분. 에단이 무대 옆에서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분의 이름은 잠시 후에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장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톰 해리스 중령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직감이 들었다. 박정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국방부 차관이 연단에 올랐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김태영 차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선배들이 쌓아 올린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배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자신도 그 선배 중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선배가 바로 뒤쪽 구석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김 차관의 연설이 계속되었다. 특히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쌓아온 협력의 전통. 하지만 그 전통을 직접 만들어 온 사람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다시 짧은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번에는 최근의 연합훈련 장면들이었다. 첨단 무기들, 정밀한 작전, 그리고 완벽한 공조. 박정우는 감탄했다. 자신이 현역이었을 때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다. 후배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후배들이 더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느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때의 뜨거운 인간적 유대감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자넷이 조용히 다가와 물을 따라주며 속삭였다. 곧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그런 예감이 들고 있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장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로 집중됐다. 박정우도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에서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VIP석의 사람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에다는 무대 옆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양국 군사협력의 상징적 인물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정우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다가오니 떨렸다. 이분은 한국 전쟁 직후부터 반세기 넘게 한미 군사협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셨습니다. VIP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이서연이 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고 수많은 한미연합훈련을 지휘하셨습니다. 에단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다. 그는 급히 태블릿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직감이 들었다. 특히 팀 스피릿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 주요 연합훈련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십니다. 톰 해리스 중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점점 뒤쪽으로 향했다. 자넷은 박정우를 바라보며 확신했다. 바로 이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육군에서 최고 위급까지 오르셨고 독일 장성 밀러가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이 떠올랐다. 한미동맹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프랑스 관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장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박정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이런 순간을 평생 경험해왔다. 하지만 이번은 특별했다. 대한민국 육군 전직 합참의장. 에단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장 박정우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장내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제14장 마이너스 진실의 충격적 폭로. 대장 박정우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대형 스크린에 박정우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젊은 시절 소위 때부터 시작해서 대장으로 전역할 때까지의 모습들이 시간 순서대로 지나갔다. 한국 전쟁 직후 신임 소위의 당찬 모습,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젊은 대위의 모습, 각종 연합훈련을 지휘하는 령관 시절의 위풍당당한 모습들, 그리고 승진해가는 과정들,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그리고 마침내 대장까지 각 단계마다 미군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스크린 속 박정우는 단계별로 더욱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10년 전 저녁식 장면이 나왔다. 태극기와 성조기 앞에서 미군 장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VIP석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 평범한 노인이 바로 그 박정우 대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독일 장성 밀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마인갓. 저분이 바로. 그는 앞서 박정우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때 느꼈던 묘한 인상이 이제야 완벽히 설명됐다. 프랑스 관계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국 외교관은 동료에게 경악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저분이 바로 그 전설적인 믿을 수 없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에다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다리가 풀려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톰 해리스 중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의심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계급상으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장내 곳곳에서 탄성과 중얼거림이 들렸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박정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오히려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그의 공훈들이 나타났다. 베트남 전쟁 공로상, 각종 연합훈련 지휘 공로, 한미 군사협력 발전 기여상, 그리고 수많은 국제군자 협력 관련 훈장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박정우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넷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한국군 지휘관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감격 때문이었다. 이서현도 뿌듯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마침내 장군님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게 되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제15장 마이너스 존경의 기립과 숙연한 경례. 장군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감동에 젖어 울렸다. 박정우 장군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박정우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그가 VIP석을 지날 때 가장 먼저 엔젤라 콜린스 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엔젤라는 박정우의 군 경력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의 아버지 빌 콜린스가 베트남에서 박정우와 함께 싸웠던 전우였기 때문이다. 장군님, 엔젤라가 다가와 가장 정중한 경례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오늘 저희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정우가 품위 있게 답례했다. 과한 말씀입니다. 행사가 중요하니 계속 진행하시죠. 하지만 엔젤라의 경례를 시작으로 다른 장성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독일 장성 밀러가 두 번째로 일어났다. 그는 박정우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프랑스 국방 관계자도 서둘러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각국 관계자들이 차례로 일어났다. 곧 전체 VIP석이 기립 상태가 되었다. 수십 명의 장성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서서 박정우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제15장 계속 마이너스 존경의 기립과 숙연한 경례. 미군 장성들이 차례로 경례를 했다. 박정우보다 계급이 낮은 이들은 먼저 경례를 했고 박정우가 정중히 답례했다. 같은 대장 계급인 이들도 동등한 예우로 경례를 나눴다. 모든 움직임이 숙연하고 품이 있었다. 장내 전체가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는 단순한 예의나 형식이 아니었다.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분이 이런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이 순간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장면이었다. 자넷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가 평생 이야기했던 그 존경받던 한국군 지휘관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었다. 박정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답례하며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도 꼿꼿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는 무명의 노인이 아니었다. 한미동맹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진정한 영웅이었다. 제16장 마이너스 무대 위의 진정한 위엄. 박정우가 무대에 올랐다. 강렬한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평범해 보였던 회색 정장도 이제는 품이 있고 권위 있어 보였다. 그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 수십 년간 몸에 밴 지도자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무대 위에 서자 박정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을 때의 겸손한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겸손함마저도 진정한 리더의 덕목으로 보였다. 장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공손히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박정우는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VIP석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의심과 무시는 온데간데였고 존경과 경외, 그리고 미안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낮고 안정된 음성이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서부터 진정한 리더의 겸손함이 느껴졌다. VIP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한미동맹은 제가 군 복무를 하는 내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치입니다. 박정우의 말에 장내가 더욱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베트남 정글에서 한반도의 훈련장에서 미군 동료들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VIP석을 바라보았다. 특히 앞서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때는 국적이나 계급, 인종이나 출신보다 동료애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넷의 눈가가 더욱 촉촉해졌다. 할아버지가 평생 이야기했던 바로 그 동료애였다. 함께 위험을 나누고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동맹의 시작이었죠. 엔젤라 콜린스 준장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말했던 바로 그 정신이었다. 제17장 마이너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메시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동맹의 주역입니다. 박정우는 VIP석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지금도 그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후배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믿음이 느껴졌다. 독일 장성 밀러는 박정우의 겸손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진정한 리더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정우가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장내가 완전히 숨을 죽였다. 에단과 톰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려한 제복이나 빛나는 훈장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박정우의 시선이 VIP석의 여러 사람들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해온 일, 지켜온 신념, 그리고 타인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에서 나옵니다. 에단이 고개를 푹 숙였다. 자신의 실수와 편견을 정확히 지적당한 기분이었다. 외모나 나이, 옷차림이나 말투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잠시 멈춰서 전체 청중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장내 전체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오늘 제가 경험한 일들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되었죠. 진실은 언제나 제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니까요. 그의 관용과 지혜가 담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정우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다. VIP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동과 존경의 표현이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일반 관람석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아무도 먼저 앉으려 하지 않았다. 박정우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 에단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에단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그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박정우는 에단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실망이 아니라 이해와 관용이 있었다. 젊은 친구,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입니다. 박정우의 첫마디가 에단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장군님을 그렇게 당신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정우의 너그러운 반응에 에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을 질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좀 더 신중하시면 됩니다. 박정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외모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에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다. 톰 해리스 중령도 다가왔다. 그는 가장 정중한 자세로 경례를 했다. 장군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정우는 품위 있게 답례하며 말했다. 중령, 당신도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군인은 규정을 지켜야 하는 법이죠. 박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다. 다만 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겠지만요. 톰은 박정우의 말에서 질책이 아닌 따뜻한 가르침을 느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배우며 성장하는 거니까요. 제19장 마이너스 새로운 관계의 시작과 진정한 화해. 이제 VIP 라운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박정우 주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듯 몰려들었다. 독일 장성 밀러가 가장 먼저 정식으로 인사했다. 장군님, 정말 영광입니다. 아까 대기실에서의 대화가 부끄러워집니다. 전혀 그럴 것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장군님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합니다. 밀러가 명함을 정중히 내밀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독일을 방문해서 우리 군사협력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죠. 프랑스 관계자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장군님의 베트남 전쟁 경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사사료관에서 연구 중인 주제거든요. 언제든지 말씀드리죠. 기억나는 대로 영국 외교관이 정중히 명함을 내밀었다. 다음에 런던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우리 국방장관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각국 인사들이 차례로 인사를 하며 명함을 교환했다. 아까까지의 냉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들이 이어졌다. 모든 사람이 박정우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 했다. 박정우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고 친근하게 대했다. 앞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자넷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장군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십니다. 할아버지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장교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박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야말로 워커 상사 덕분에 살았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셨다고.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항상 앞장서서 위험을 감수하셨다고. 박정우는 자넷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돌아가셨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세대를 넘나드는 감동적인 만남이었다. 마지막으로 엔젤라 콜린스 준장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장군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엔젤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베트남 참전 용사셨거든요. 그리고 박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박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윌리엄 콜린스입니다. 빌 콜린스라고 불렀어요. 빌 콜린스? 박정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동시에 깊은 그리움이 스쳤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빌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엔젤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박정우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또 하나의 소중한 전우를 잃은 것이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박정우의 목소리가 잠겨왔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이 있어요. 압젤라가 계속 말했다. 한국군과 함께 싸운 것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특히 박 장군님과의 우정을 평생의 보물이라고 하셨거든요. 박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빌과 함께 한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빌이 없었다면 저도 베트남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진정한 전우였어요. 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장군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주셨다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세월이 흘러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우정은 후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가 장군님을 다시 뵙는 것이었어요. 엔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록 직접 뵐 수는 없었지만 제가 대신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빌의 딸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박정우가 따뜻하게 말했다. 빌의 모습이 많이 닮았네요. 특히 그 따뜻한 눈빛이. 엔젤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장군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내일 저녁에 조촐한 만찬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빌에 대한 이야기라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21장 마이너스 행사 마무리와 변화된 분위기. 행사가 끝날 무렵 VIP 라운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박정우는 이제 그 자리에 완전한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어 했다. 각국의 장성들과 외교관들이 그에게 자국 방문을 요청했다. 강연 요청, 자문 요청,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 요청들이 쏟아졌다. 이서연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뿌듯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장군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이서연이 다가와 말했다. 그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친구, 화가 날 일은 전혀 없었어요. 박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셨을 텐데.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박정우가 의외의 대답을 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거든요. 이서연은 박정우의 여유로운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깨달은 것들이죠.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저녁바람에 나란히 흘러갔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저에게도 그래요, 장군님. 라운지를 나서며 박정우는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다. 자넷이 출입구에서 마지막 배웅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야말로 좋은 하루였어요. 워커 상사의 손녀를 만날 수 있어서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오늘 일을 꼭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세요. 박정우가 말했다. 그분들 같은 용감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우가 기지를 떠날 때 입구의 경비병들이 정중히 경례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다. 이제 그들도 박정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박정우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았다. 놀랍게도 운전기사는 아침에 그를 태워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침에 모셨던 분이시네요. 기사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어떠셨어요? 행사 잘 다녀오셨나요? 네, 매우 좋은 시간이었어요. 박정우의 답변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침과는 표정이 완전히 다르신데요. 기사가 예리하게 관찰했다. 더 밝아 보이시고 뭔가 홀가분해 보이세요. 박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의 소식도 들었고요. 그거 참 좋으시겠네요.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축복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갔다. 링컨 기념관의 장엄한 불빛이 보였고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기사가 말을 이었다. 아침에 아버지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기억났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박정우는 잠시 놀랐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기사의 목소리에 감동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시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박정우를 바라보았다. 아침에 처음 뵌 순간부터 아저씨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느낌이요?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랄까? 기사가 말을 이었다. 제가 택시 운전을 20년 넘게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특히 군인 출신 분들은 걸음걸이나 자세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박정우는 놀랐다. 이 기사의 통찰력이 예상보다 뛰어났다. 그런데 아저씨는 그냥 군인이 아니라 정말 높은 분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눈빛이 달라요. 평범한 군인과는 확실히 다른 뭔가가 있어요. 기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통신호를 확인한 후 다시 말했다.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 이야기할 때 아저씨 표정을 봤거든요. 진짜 동료를 잃은 사람의 표정이더라고요. 박정우는 이 평범한 택시기사의 예리한 관찰력에 감탄했다. 사실 오늘 저녁 뉴스에서 봤어요. 기사가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의 어떤 장군님이 미군 기지에서 큰 감동을 주셨다고 하던데 혹시 그분이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분이시군요. 기사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였다. 아침에 직감이 맞았네요. 정말 대단한 분을 모신 거였구나. 과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영광이었어요. 기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격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했던 한국 군인분을 직접 모실 수 있다니. 아버지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보네요. 네, 아버지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23장 마이너스 그날 밤의 깊은 여운. 모텔에 돌아온 박정우는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소중히 보관하던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연합훈련에서 미군 동료들과 찍은 그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젊은 자신과 미군 장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빌 콜린스도 그 중에 있었고 존 워커의 모습도 보였다. 친구들아, 오늘 너희들 가족을 만났어. 박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속으로 말했다. 빌, 엔젤라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구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워커, 자넷이라는 손녀가 있더구나. 내 이야기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차례로 떠올렸다. 아침의 의심스러운 시선들, VIP 라운지에서의 노골적인 무시, 구석자리로 쫓겨나던 굴욕적인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의 감동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놀란 표정, 진심 어린 사과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우정들. 핸드폰이 울렸다. 엔젤라에게서 온 문자였다. 장군님, 내일 저녁 만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우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빌에 대한 이야기라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이서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장군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박정우는 답장했다. 고생 많았어요, 서연 씨.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자넷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다. 장군님,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오늘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워커 상사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세요.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박정우는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박정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경로로 퍼져나갔다. 에다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두 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했어. 에단이 식탁에 앉아 말했다. 어떤 실수? 아내가 관심 있게 물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정말 훌륭한 분을 무시하게 된 거야. 에다는 오늘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편견과 실수, 그리고 박정우의 관용과 지혜까지. 그분이 화를 내시던가요? 그게 더 놀라웠어.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 정말 훌륭한 분이네요. 그래.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 앞으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에단의 12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그럼 앞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야. 톰 해리스 중령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박정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톰이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다. 우리가 무시했는데도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더라고. 그게 진짜 군인의 품격이지. 동료 중령이 말했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맞아. 나도 앞으로 부하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그분 같은 리더 밑에서 일해봤으면 어땠을까? 정말 멋있었을 것 같은데. 자넷은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그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말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한국 군인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 겸손하시고 품이 있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이 모두 맞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정말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시면서 자넷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 저녁에는 엔젤라의 초대로 만찬이 있을 예정이었다. 빌 콜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다. 워싱턴 인근의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함께 싸웠던 많은 동료들이 잠들어 있었다. 빌 콜린스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택시를 타고 묘지로 향하면서 박정우는 어제를 떠올렸다.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그리고 그것이 깨지는 극적인 순간. 세상은 아직도 그렇구나. 박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국립묘지에 도착해서 박정우는 빌 콜린스의 묘비를 찾았다. 빌, 어제 엔젤라를 만났어. 그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말 훌륭한 딸로 키웠구나. 너를 정말 닮았더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다. 우리가 함께 싸웠던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박정우는 한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워커도 마찬가지야. 자넷이라는 훌륭한 손녀가 있더구나.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어. 묘지를 떠나면서 박정우는 마음이 평온했다. 어제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에필로그 마이너스 진정한 동맹의 의미. 그날 저녁 만찬에서 박정우는 엔젤라와 다른 미군 관계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빌 콜린스에 대한 추억, 베트남 전쟁의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에 대해서.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미 동맹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엔젤라가 말했다. 동맹은 조약이나 문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우가 답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박정우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어제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나이가 들고 직책을 잃어도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비행기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다.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다.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박정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진정한 동맹을 만든다는 것. 이 모든 교훈들이 한 노인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행동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오늘 박정우 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으로 판단받아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에단이나 톰처럼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후회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우 대장님처럼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겠죠.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외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박정우 대장님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알아보고 존경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